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오늘 스트레트 우먼 파이터 시즌2의 5화 리뷰고요. 바로 방송을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번에는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절 잘 쉬시고 그동안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 와 진짜 귀엽다. 와 진짜 사진만 봐도 춤 잘 추게 생겼어 다. 뭐 리에타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막 뭐 BTS, NCT, 블랙핑크 이렇게 유명한 케이팝 아이돌하고 작업을 했다 이런 커리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커리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돌은 한 명의 디렉터랑 작업을 하지 않고 보통 한 명의 디렉터랑 앨범 뭐 하나 아니면 두세 개만 작업을 하고 싱글 그리고 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한 디렉터들은 유명한 아티스트 다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에아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미국의 아티스트들하고도 작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약간 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어렵거든요. 동양의 디렉터가 아메리카의 유명한 아티스트들하고 작업하는 게 그쪽에서도 이 동양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몇몇 작업만 하다가 케이팝으로 왔다가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최근에는 계속 자니즈 아이돌들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니즈가 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요번 요 방송을 계기로 케이팝 작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명 이상 한 30명만 넘으면 된다. 이거는 스맨파랑 똑같네요. 이 다음에 혼성 미션을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스맨파 때 세미파이널에서 혼성 미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비판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결승으로 가는 세미파이널에 팀마다 조건이 굉장히 다른 이런 혼성 미션을 하는 게 맞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혼성을 해버리고 그럼 다음 미션을 바꿨을 수도 있고 세미파이널 때 또 혼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걸 보면은 바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야외 구조물 혼성인데 사실 혼성이 가장 쉽죠. 남자 댄서들이 들어오면 여성과 다른 구성도 가능하고 어차피 지금 3개의 챕터로 구성을 나눠야 되니까 구성의 다채로움이 중요한데 거기에 남성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다채로운 구성이 되고 본인들의 약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못하는 장르의 댄서들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혼성이 가장 쉬운데 당연히 구조물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야외는 또 야외에 따라서 뭐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영상을 저는 다 봤고 이미 메가크루 미션 영상이 다 공개돼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야외는 괜찮았거든요. 야외에서 찍는 게 오히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물을 봤을 때 구조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 구조물을 사용을 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구조물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구성에 제약이 있고 구조물을 사용했을 때 또 빠졌을 때 그 동선에 대한 제약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상하거나 어설프지 않게 딱딱 동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혼성이 무난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근데 야외는 야외다 구조물은 구조물이다 였는데 혼성은 잘 티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성이 오히려 그냥 너무 노멀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혼성을 선택을 안 했네 초반에. 오히려 구조물로 갔네. 야외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와 그럼 리퍼블릭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게 그 영상이었어? 그냥 야외 말고 너무 한국 같았는데? 해외까지 간 보람이. 그래서 한국적인 걸 했구나. 그럼 한국적인 컨셉이 국뽕이 미션이 아니라 그냥 는 거였네? 이 디밴뎁과 1밀리언이? 예, 이게 베베는 아예 케이팝 한국으로 해서 메가크루라고 그렇게 다르게 하지 않고 원래 본인들이 케이팝 한국의 퍼포먼스 서사를 잘 만드니까 그냥 그걸 많은 인원으로 하자 이런 전략으로 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 바다님의 그런 트렌디하고 센스가 좋은 점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한 거고 그 논리가 괜찮거든요.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꼭 다르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바다님이 센스 좋다라는 점을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물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효과적이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1밀리언은 뭐. 스케일감이라는 무시할 수 없다. 아, 1밀리언.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에이, 이거는. 바보. 너 여기에 그냥 떨어져 그100. 에이, 저걸 저 한 장만 딱 놓고 간다고? 지금 다른 건 다 챙겨가고? 아, 이거 대본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저 컨셉이 노출된다고 큰 뭐 문제는 없거든요. 어차피 리허설 때 서로 보고 다른 사람 컨셉을 보면 우리가 뭐 더 세게 해야겠다. 뭐 그런 자극점은 되지만 그걸 뭐 베끼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두 팀이 아예 다른 컨셉으로 갔잖아요. 와, 저 종이 한 장만 딱 떨어져 있다고? 아, 1밀리언의 장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리뷰할 때 가장 좋았던 팀이 이 두 팀이거든요. 마네킹하고 1밀리언.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쓴 팀들이 가장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걸 가장 잘했네요. 많이 추세래요. 삼고무가? 퍼포먼스 이 삼고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전인데 제가 알기로 삼고무가 지금 세 분이서 북을 쳐서 세 명이서 치는 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저렇게 북을 3면에 두고 쳐서 삼고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BTS가 본인들 원래 곡에 이거를 특정 어워드에서 무대에서 한국적인 여러 가지 컨셉을 알려주는 그런 컨셉 중에서 삼고무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 삼고무 치는 저 기법을 저런 삼고무를 뭐 전수해서 내려오는 뭐 가문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어쨌든 특정 분이 그냥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BTS가 그 저작권 등록을 한 이 삼고무를 그냥 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고무가 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떤 특정 분이 이 삼고무 자체를 본인 저작권으로 등록을 해서 할 때마다 우리한테 돈 내야 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겠죠. 일반 사람들이 이벤트에서 할 수도 없고 그거 유튜브에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미남형, 그러니까 지금 이 디밴드비 이걸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럼 저작권 그때 그 문제가 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됐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저작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면 좀 토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Yes, I am confident. I have been a part of the family. 예, 지금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게 뉴질랜드의 댄스 크루인데 이런 메가 크루로 되게 유명한 팀이거든요. 뭐 사실상 이런 메가 크루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루를 손꼽는다면 항상 로열 패밀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걸 치고 너무 소규모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 해변에서 찍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촬영된 건 그냥 밤에 거의 그게 뉴질랜드인지 뭐 어디 한국의 뭐 이천의 평야에서 찍은 건지 모를 정도로 찍혀서 아, 그게 좀 아쉽네.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밤에만 촬영한 문제가 있겠죠? 태풍인가? 밖에서 찍기 힘든 자연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긴 해요. 저 전통무용하고 섞는 게. 와, 근데 이 인원들이 저렇게 움직여서 대형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데. 아, 멋있어. 님들이 좀 그래서 좀 아쉬워. 맞아. 개인적으로 저도 나는 너무 JJC 안 예상한 먹어서 안무가 재밌다. 많았어요. 근데 엔딩은 아니, 그러니까 뉴질랜드까지 가서 왜 저렇게 찍은 거야? 아, 태풍이구나, 역시. 아, 근데 춤을 너무 잘 춰. 아, 멋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춤추겠다는 거죠. 사모아인인가? 아, 그래도 잘했어. 춤을 너무 잘 추니까. 100점은 엄청 크다. 50점도 아니고. 만약에 잼 리퍼블릭이 배틀 가면 이제 상대편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우와, 원래는 이긴 거네. 우와, 이것도 이겼어? 저도 예전 그 리뷰 때 영상 때 말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저지들이 보기에 너무 예상되는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디밴드비 야외에 나가서 저런 한국적인 전통적인 구조물에서 춤을 췄는데 그냥 실내에서 1밀리언도 저런 컨셉을 했잖아.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 1밀리언이 불리하고
디밴드앱이 저 야외 이점을 가졌는데도 1밀리언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밴드앱은 잼 리퍼블릭과 싸움이었지만 컨셉 때문에 1밀리언과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1밀리언보다 확실히 더 좋아야 그래 이 컨셉을 잘했어 라고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1밀리언이 조금 더 좋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디밴드앱에게 엄청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와 근데 이거 결론이 잼 리퍼블릭은 뉴질랜드 가서 막 폭풍 일어나서 야외에서 제대로 촬영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댄스 대회가 있어서 댄스도 못 치어서 100점 감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억가가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 마네킹의 안무가 사실 되게 뻔하기도 했었어요. 저 구조물이면은 아 저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그걸 너무 잘했어. 그냥 춤을. 댄서분들이 봤을 땐 아 그래도 저 구조물의 저런 컨셉은 약간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춤을 보면 근데 너무 잘했다 결국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직관적이니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걱정인 거니 버킷님이 있어서 거기 크럼프 그 부분이 약간 잘 살아야 되는데 버킷님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저도 이제 늙어서 그 되게 유명한 크럼프 1세대 크루 그 팀 출신이에요. 거기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초반 크럼프 여성 댄서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또 빠르게 코레오 쪽 안무 쪽으로 가셔서 버키님 개인으로서도 안무가로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유명한 작업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세대로서 기대를 하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레드릭이라는 지금 굉장히 핫한 디렉터가 있는데 레드릭님이 저 메인 3명 디렉터를 안 하고 지금 윤지님과 버키님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버키님은 뭐 디렉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파트마다 약간 안무 장르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디렉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윈터님이 나오셨을 때는 중간중간 레드링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겠죠. 아 근데 춤을 이게 좀 활에 당기는 느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아 잘했어. 근데 너무 짧고 약간 뜬금없었어. 아 처팅. 아 근데 잘했어. 진짜 멋있게 잘 됐어. 와 근데 이게 1밀리언하고 붙죠? 그래 맞아. 춤을 너무 잘해. 이러면 1밀리언이 이겼을 것 같네. 와 진짜 근데 저 검은색 감은 거 누구 아이디어야? 너무 좋다. 아 이건 못 이겨. 순리. 야 많다. 지금 보니까 1밀리언이 이겼을 것 같아요. 일단 파트가 1, 2, 3로 구분되어 있는데 1밀리언의 강점은 그 파트마다 딱 포인트를 하나씩 줬어요. 처음에는 그 한반도 표현에서 태극 문양 표현하는 거에 그런 포인트가 잘 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꽃 거기서 포인트가 살았고 세 번째는 원래 이제 이 우리가 100명이나 썼으니까 100명의 스케일을 보여주자가 주 테마인데 중간에 저 구조물 벌어지면서 다리 찢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안무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의 포인트 안무가 다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잘 흐름이 이어지고 메가크루의 스케일도 살렸기 때문에 1밀리언이 지금 마네킹보다도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국뽕 플러스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위에 가까운 점수에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엄청 높이 올라가네. 1등 할 것 같아. 그리고 가산 100점도 받겠지. 그치. 그래도 좋은 싸움이었어 둘이. 1밀리언이 컨셉을 만드는 안무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본인들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스맨파에서도 1밀리언 팀이 이 메가크루에서 제일 잘했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우파2에서도 1밀리언이 이 메가크루에서 잘하면서 역시 본인들이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본인들이 엄청 잘한다 그런 걸 잘 보여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방송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리아킴 님을 엄청 좋아하고 이 1밀리언 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리스펙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 또 이렇게 오늘 방송 끝났는데요.
티빙에서 스트릿 댄스 시리즈가 워낙 인기가 많고 OTT에서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티빙에서는 아예 특집으로 이번 수우파 시즌2는 크루별 댄스 모음집도 따로 다 탭을 8개의 크루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댄스 IP가 이제 향후 뭐 5년 이상은 엠넷을 책임져줄 IP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진짜 댄서분들이 춤을 잘 추고 또 디렉팅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 K-팝의 핵심 포인트가 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K-팝이 왜 잘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